아니 형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해적왕이 되겠다니. 나도 루피처럼 멋진 해적이 되고 말 거야. 형 그냥 돌아가자. 곧 아빠 오실 시간이란 말이야. 겁쟁이는 먼저 돌아가. 아무리 인생이 처망했어도 그렇지 해적은 너무 심하죠. 에이, 이 주댕이 좀 닥치고 있어. 고잉 메리오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해적의 나라로 불리우는 소말리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적, 내전, 무정부 상태,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긴 비극의 역사가 존재합니다. 소말리아의 비극은 결국 식민지 시대에서 시작됩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소말리아는 이탈리아의 신탁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1960년 영국령 소말릴란드와 이탈리아령 소말리아가 통합되며 독립 소말리아 공화국이 탄생했죠. 초기 소말리아는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69년 시알바레 장군의 쿠데타가 성공하며 소말리아는 사실상 군사 독재 체제에 들어갑니다. 바레 정권은 부족주의 강화, 정치 억압, 부패 심화, 에티오피아와의 국경 분쟁 등을 반복하며 국가 내부 갈등을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에티오피아와의 오가덴 전쟁은 소말리아 국력을 크게 소모했고 결국 국가 경제는 무너져 내립니다. 경제가 붕괴되자 바레 정권은 IMF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IMF가 요구한 긴축 정책은 오히려 국민들의 삶을 더 악화시키고 실업률과 빈곤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부족 간 긴장이 더욱 치열해지며 바레 정권에 대한 불만은 최고조에 이르고 결국 1991년 반군이 수도 모가디슈를 점령하며 바레 정권은 붕괴합니다. 하지만 바레의 몰락이 평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군 세력은 단일 정부를 세우지 못하고 다수의 부족, 군벌 세력이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무력 충돌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소말리아는 완전한 무정부 상태, 즉 페일링 스테이트가 됩니다. 경찰도, 군대도, 법도 없는 나라. 이 기간 동안 치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경제와 치안이 무너지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어민들이었습니다. 정부의 부재 속에서 외국 어선들은 소말리아 영해로 무단 침입해 수산 자원을 약탈했습니다. 이를 참다 못한 어부들이 스스로 무장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소말리아 해적이 탄생합니다. 초기에는 그저 해역을 지키기 위한 보호비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적질이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년들 사이에서 해적은 하나의 생계수단이 됩니다. 심지어 유명한 해적은 4억 달러 벌었다는 소문까지 돌 정도였죠. 2000년대 초반 혼란 속에서 이슬람 법정연합인 ICU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남부 소말리아와 모가디슈를 장악하며 잠시나마 치안을 회복시켰습니다. 하지만 ICU의 성장에 불안감을 느낀 에티오피아가 소말리아를 침공합니다. 이로 인해 ICU는 붕괴되고 그 잔존 세력 중 일부가 급진화되며 알샤바브가 탄생합니다. 알샤바브는 극단주의 무장단체로 먹튀 공유나 보증 카지노 같은 신뢰 기반 시스템과는 정반대의 잔혹한 통치를 펼치며 소말리아를 다시 극심한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2012년 국제사회의 개입과 지원 끝에 소말리아는 드디어 새로운 공식 정부를 출범합니다. 이후 정부는 치안 회복과 해적 소탕에 성공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군벌들의 잔존 세력, 알샤바브의 테러, 정부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붕괴된 인프라, 극심한 식량 부족, 높은 실업률이 문제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소말리아의 현대사는 식민지 유산, 독재 정권, 부족 갈등, 경제 붕괴, 무정부 상태, 해적 문제, 극단주의 단체의 등장 등으로 아직도 얼룩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제사회의 지원, 정부의 재건, 치안 개선 노력 등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며 희망의 신호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소말리아 국민들이 언젠가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속 추가되는 책 성인상의 게임 매일매일 장갑이 무릎 도망만